윤 대통령 측에서는 공수처장 등 150명을 고발키로 했고요. 이 이유는 불법 영장 집행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데서 서부지법에서는 이런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이의 신청에 대해서 서부지법은 기각을 결정을 한 상태고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특수단은 이 경호처 간부 2명을 추가 입건하고 소환 통보했다. 아주 상황이 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 상황은 우리 성취윤 부의장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지금 뭐 불법적인 영장 청구다 이런 판단들 그리고 뭐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질 때만 우리는 따르겠다. 그 적법하다는 거를 왜 윤석열 대통령이 판단을 하죠?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 정지가 안 됐다고 하더라도 행정부의 수반일 뿐입니다. 예. 대한민국 헌법에는 그러한 적법한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사법부가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왜 예.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 스스로 이것은 부당하다, 이건 불법이다라고 적법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그것을 왜 거부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은 대한민국 법의 절차에 따르기 위해서는 예. 아까 송영훈 변호사도 말씀하신 것처럼 뭐 체포적부심 그거를 청구한다든가 등등의 절차적으로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을 따라야 됩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것을 모두 다 거부하면서 지금 본인이 판단을 내리고 마치 본인이 법 위에서 이것은 잘못된 거니까 우리는 안 따를 거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검사 윤석열 시절에 만약에 이렇게 어떤 피의자가 소환 조사에도 불응하고 뭔가 체포 영장도 거부하고 있다면 검사 윤석열은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이것을 어떻게든 집행해라, 강제력을 발휘해서 어떻게든 데려와라라고 명령했을 겁니다. 근데 본인은 지금 피의자 입장이 돼서 그걸 다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 저는 한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매우 비겁하다라는 말씀을 안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박할 수만 좀 있습니까? 짧게 말씀드리자면 근데 이렇게 지금 사실 민주당이 공수처를 향해서 왜 제대로 집행을 하지 못했냐라고 힐난하고 항의 방문까지 하는 모습이 저는 대단히 우스꽝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런 불안정한 공수처를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실효성 없는 공수처를 무리하게 졸속으로 밀어붙인 것은 민주당이었습니다. 네. 또한 지금 이 공수처와 경검의 이 검경의 이 수사 관할권 문제도 왜 빚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저희가 임기 초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하기 직전에 이 자신들의 사법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검수완박을 추진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자신의 정치적인 필요에 따라서 특정 기관을 만들고 없애고 이렇게 사법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는 상황이 대단히 부적절하고 그에 대해서 대통령 역시 방어권을 행사하는 측면에서 바라볼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언급해 주신 대로 박 대변인 언급해 준 대로 이 상황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어떤 심경일지가 지금 주목이 되죠.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가 붕괴되고 있다는 이런 견해를 보인 것으로 좀 전해졌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에 대통령 관저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진 윤상현 의원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관저에서 대통령 만나셨다고? 예, 만났고요. 대통령이나 변호인이나 저나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한 것 자체가 명백한 불법이고 원천무효다. 그런 입장에서 불응을 했다. 대통령께서는 어제 공수처의 영장 청구 등 일련의 과정을 대한민국의 사법체계가 무너지고 있다, 붕괴되고 있다라는 그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대단히 심각한 위기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사법 체계가 붕괴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지금 나온 상황에서 이제 새해 첫날 주말인데 폭설이 내렸는데도 한남당 관저 인근에서는요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집회 참가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관저에서 집회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한남동은 이 광화문보다 이 찬반 집회 찬반에 모임하는 사람들의 거리가 가까워서 충돌 가능성도 지금 높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전해지고 있는데 글쎄 의견은 달라도 충돌해서 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되잖아요. 충돌 경찰이 자제시키겠죠. 예. 충돌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고. 근데 아까 지나간 얘기인데 영장을 청구한 거에 대해서 이게 사후체계가 붕괴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예. 그 영장이 발부된 건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어요. 영장을 발부한 건 대한민국의 법원이 발부했는데 그럼 그것도 사법체계 붕괴인가요? 윤 대통령께서 어떻게 이런 말씀까지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도저히 이해가 안 가. 이건 무슨 법률가다 아니다를 떠나서 영장을 지금 관할권이 없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어차피 법원이 발부한 거 아닙니까? 그 서울중앙지법은 대한민국의 법원이고 서부지법은 대한민국 법원이 아닌가요? 도저히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는 않아요. 그리고 예. 영장이 발부됐는데 영장을 거기에 대한 얘기는 없고 영장을 청구한 것 다시 말해 수사권이 없는 내란죄 수사는 경찰이 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그 공수처가 청구했으므로 이거는 사법체계 붕괴다. 이게 논리적으로 타당합니까? 다
보수 진보 다 떠나가지고 말이죠. 이건 도대체 왜 이런 말씀을 자꾸 하는지 모르겠고 윤 대통령이나 윤 대통령 측 특히 여당의 일부 의 분들이 얘기하는 게 보세요. 이신청 아까도 송 변호사 말씀하셨습니다만 그건 저도 알아요. 그런 제도가 없다는 걸. 전 정치하고 전공하는 사람인데 예. 근데 그걸 왜 합니까? 모르지 않았을 거라고요. 아. 자꾸 시간을 지연시키려는 게 아닌가라는 오해를 살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발언들이 대단히 적절치 못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뭐 제가 누구 편을 들고자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네. 그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봤을 때는 공수처가 권한이 없는데 행사를 하고 있고 그 저기 영장 체포를 받아오는 과정에 있어서 뭔가 매끄럽지 않은 뭐 딴 데 가서 뭐 서부지법에서 받아온다거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결론적으로 사법부의 권한도 저희 존중을 해야 됩니다만 그거는 역으로 사법부도 입법부의 권한, 그러니까 삼권 분립에 그 입각해서 결정을 했을 때 저희가 그런 것들을 오로지 보장할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결국에는 그 공수처에서도 원래 관할 그 지법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니라 서부지법에 판사 쇼핑을 했다라는 이런 또 논란이 있는 것이고요. 수사 관할권뿐만이 아니라 판사 쇼핑 논란과 또 그 판사가 영장을 발부함에 있어서 사법부의 고유 권한을 넘어서는 법 테두리 밖에서 의사결정을 했다라는 논란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예. 사법체계, 사법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라는 주장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는 정확한 정보를 우리 시청자들께 전달드려야 되기 때문에 네.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영장 청구를 했으면 가장 떳떳하고 전공법이 됐겠죠. 그렇죠. 그러나 서부지법에 관할이 없는 건 아닙니다. 용산구를 관할하고 있는 법원이 그렇다고 서부지법이기 때문에 예. 영장 청구는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예. 그다음에 공수처의 문제는 수사 역량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데 있는 것이지 법적으로 수사권이 없다고 보긴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직권남용죄를 수사할 수 없다고 하는데 헌법 84조는 소출을 할 수 없다는 것이지 아예 수사가 불가능하다거나 예. 혹은 이미 진행 중이던 재판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중단된다는 의미로 해석되지는 않거든요. 예. 그러면은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면서 그 관련 범죄로 내란 혐의를 인지해서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법리 구성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직권남용이 내란 혐의에 흡수된다고 하는데 예. 사실은 내란죄에 수반되는 행위들이 전부 다 내란죄에 흡수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 법문에 있는 어떤 뭐 살상, 파괴, 약탈 이런 것은 당연히 흡수가 되지만은 네네. 직권남용이 내란의 본래 개념 본질적인 요소는 아니기 때문에 예. 그것이 흡수되기 때문에 먼저 수사를 하고 관련 범죄로 수사하는 식의 이론 구성이 불가능하다라고 보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건 어떻습니까? 판사가 직접 거기다가 요걸 예외 조항을 요걸 제외로 한다 그렇게 직접 직접 넣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런 그 단서 내지는 조건을 붙이지 않았으면 좋았을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논란이 초래되잖아요. 네네. 그것의 대표적인 사례가 2016년 9월에 고 백남기 씨에 대한 부검영장을 발부하면서 예. 거기 한 페이지 가득히 빼곡하게 아주 이례적인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예. 그 당시에 그래서 이런 조건을 달성할 수 없으면 그럼 부검도 못하는 거냐?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대단히 치열했거든요. 그런 전례를 생각하면은 그런 그 불필요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거라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만 예.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 사안은 그 형사소송법 110조를 이유로 수색을 거부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기는 어렵기 어렵다. 때문에 그 내용이 적혀 있으나 없으나 결과의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